반갑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자로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중요한 거, 개수는 많지 않은데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음성 확인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요,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따라쟁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 그리고 국외, 해외 여행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제주항공이요. 관련한 소식 설문조사인데 내용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제주관광공사가 상임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요. 자, 서울시가 스텔라 어워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마이스 도시로서 굉장히 우수한 도시다. 요거 평가받은 거고요. 제주도에 더 그랜드 섬 오름이라는 그 숙박 저거가 있는데 거기에 스테이 올 데이라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그러고, 터키 있죠. 터키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텍스트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요렇게가 오늘의 헤드라인이에요. 짧죠, 그죠? 요렇게 헤드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소식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일본이요, 24일입니다. 8월 24일, 한국 시간 24일, 일본 시간 24일, 입국 및 귀국 시에 요구했던 PCR 음성 확인서 요구를 전면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때마침 어제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죠.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조금 군부를 뗀 겁니다. 네. 이에 따라 9월 7일부터입니다. 9월 7일 당장은 아니고요. 3차 백신 접종만 맞으셨으면 이제 증명서만 있으면 일본 입국하실 때 그 음성 확인서 저기 필요 없어요. 일본 입국하실 때. 그렇다고 지금 일본을 막 자유롭게 예전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사실 아시죠? 비자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이름을 빌려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고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틀 연속 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름을 거론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완화된 방역 대책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첫 언급을 했었어요. 좀 완화할 것이다. 근데 2주 만에 정광석과 같이 공식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 하루 입국자 수 상한선이 지금 2만 명이거든요. 일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근데 이것도 이제 5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5만 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대상 패키지 여행 역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만 명이냐 5만 명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 LCC 중심으로 일본 노선 재운항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거기 로드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꽤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의 비자를 지금 받아야 가요. 근데 비자 발급이 그러면 하루에 2만 명씩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비자를 받은 사람이 비자 받은 그 다음날 바로 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지금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게 2만 명이니까, 그렇다고 세계 각국에 다 나가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그 2만 명으로 딱 자르냐? 그것도 또 사실 좀 자른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일본 도착 후에 입국자 수에 대한 현장, 자, 도착했어요. 비행기 타고. 아니면 한국에서 인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지금 이 시간부로 일본의 입국 기자가 오늘 2만 명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못 갑니다. 또 아니면 일본 도착해서 내렸는데 오늘 2만 명이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내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공항 현장에서 입국자 현장 제재 및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일 입국자 수 제한과 또 상향 조정,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발표하는 정부 입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공식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아마 거의 의미가 이제 없어 보여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출장 갔잖아요. 해외 다녀왔는데, 그때도 필수 서류 하나가 뭐냐면 백신 접종 증명서예요. 3차까지 맞은 거. 근데 준비해서 준비했는데 그 어느 곳도
아무도 그거 요구한 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각국이 그냥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예, 다. 이제는 뭐 코로나에 대해서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24일 또 우연찮게 오늘 또 정례 브리핑 했어요. 그래서 이국적 코로나 검사 폐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받아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는 척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 박향 중앙사고수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행기를 통한 여행의 경우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을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발표 나가고서 오늘 여행업계 몇 분 제가 전화 걸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지금 막 킹 받았어. 일본 아웃바운드 하시는 어떤 그 여행사 관계자는 그 국내 뭐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전염되죠. 근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밀폐되긴 했지만 여기서 전염 위험이 다른 밀폐된 공간보다는 현저히 낮다. 이렇게 조사 결과도 있죠. 이런 정부 입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바운드 여행사 하시는 분도 관광 분야 쪽만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는 일본보다 훨씬 잘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다며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현재까지 분위기가 그렇고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제 그냥 네, 느낌적인 느낌. 제가 이쪽 분야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기자로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경험치 있잖아. 제 생각엔 뭐냐 뇌피셜이 안 되면 뭐 말고 뭐 되면 좋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이 목요일이죠. 금요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에 우리나라도 요거 폐지한다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 그냥 내 뇌피셜이에요. 예. 만약에 이게 맞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저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투어를 비롯한 주요 여행상 주가가 다 올랐어. 다 오르면서 마감 전일 대비 최대 6%포인트 이상 상승했어요. 자, 볼게요. 전일 대비예요. 오늘 종가가 하나투어는 6.38%. 오른 52,500원에 마감했고 모두 투어도 전일 대비 8.6% 올랐고요. 노란풍선도 6.4% 올랐고 대한항공 2.3%, 아시아나항공 1.7%, 제주항공 7.3%, 티웨이항공 8.3%. 그러니까 항공사보다 여행사 주가가 전일 대비 이렇게 오르고서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뭐 제가 관광산업 관련한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뉴스를 전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일반 분들은 야 그래도 방역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쪽 생각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과 저희 매체 입장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입장도 그렇다는 거 좀 많이 좀 또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예. 서로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자고. 예. 근데 또 하필 이게 비교 대상이 일본이네. 이게 참 그래요. 일본랑 관련한 뭐 있으면요, 뭐 댓글 안 좋은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좀 그래요. 네. 자, 이게 오늘의 첫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제주항공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외 여행 관련한 계획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한 4,100명 대상으로 했고, 요 중에 1,600, 한 41%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이 국내 여행을, 한 9%가, 한 41%는 국내 여행, 한 9% 정도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네요. 그래서 뭐 고향도 가시고 친지 방문하시는 게 가장 많겠죠. 그리고 한국 여행,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겠죠. 해외 여행은 예산에 맞는 여행지를 좀 먼저 가겠다. 요즘 워낙 좀 비싸니까. 그리고 여행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떠난다면 정해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일 항목으로는 첫 번째로 맛집, 두 번째로 카페, 골프, 레저, 교통비 이렇게 쓸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숙소도 많이 좀 투자하겠다 돈을. 그 다음에 항공운이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제주항공이 취향하는 곳은 아마 제주도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가 가장 많지. 그 다음에 보면 해외는 괌,
다낭, 사이판, 방콕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 또 해외여행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봤더니 결국 첫 소식, 처음에 전해드린 소식이랑 일맥상통해요. 뭐냐? 여행지의 방역 상황, 그리고 높은 여행지 비용, 그다음에 입국 전 PCR 검사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 결국 뭐예요? 여행지의 방역 상황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코로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 요거 그거 없으면은 그렇게 신경까지는 안 쓰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요게 지금 OECD 국가 중에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사전 귀국 전, 한국 땅 도착 전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아마 OECD 국가 중에. 이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우리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너무 동북아 뭐 중국 쪽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체제가 그런 체제니까 중국은.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자율성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국가 치고는 관광산업 관련한 쪽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은 금요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자는 저희가 동영상 뉴스 안 나가고 월요일자에 동영상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